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정 회장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김남희라고 하고요. 오늘 우리 강의 주제는 일상 속의 폭력 예방 교육인데요.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폭력들이 있을까 살아가시면서 굉장히 많이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으로 하는데 오늘 흐름은 이제 오늘 왜 교육을 해야 될까? 그 다음에 개념 정리, 그 다음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 소개는 방금 했고요. 자, 우리가 서로에게 가장 중요하죠. 오늘 보니까 어르신 지도자 대학인데 저는 어르신이란 말보다가 선생님들 지도자 대학이다라는 말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성김과 돌봄이 함께 공유하는 우리는 이런 사회, 아름다운 사회잖아요. 옆에 분들 다들 보석처럼 아름답죠? 네. 빛나고 계시죠? 네.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나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게 우리의 삶을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제2의 삶을 너무나 아름답게 살고 계시다라는 거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가 행복하면 누가 행복하다고요? 우리 모두가 행복해요. 그래서 나만 행복하는 게 아니라 옆에 분들도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옆에 분들도 행복하고 우리 가정의 가족들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즐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덕분에 저도 가장 행복하게 이곳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일자리 관련해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그냥 친구분들 모임도 있을 텐데 그런 문화에서 너무 친하다. 어머, 친구하고 나하고 너무 친해요. 너무 친하기 때문에 내가 약간 부딪히거나 약간 이상한 언어를 사용해도 용서가 돼.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물론 되죠. 친한 사이일수록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기분이 다를 수 있어요. 오늘은 이상하게 이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다들 기분이 좋아갖고 좋아 했는데 내일 만났는데 같은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다들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딱 한 분이 얼굴 표정이 안 좋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멈춰야 돼요. 그리고 미안해요. 내가 오늘 이렇게 농담해서 죄송해요 라고 해주셔야 돼요. 왜? 단 한 사람의 기분 나쁜 표정도 불쾌함도 어떻게? 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조심을 하면 좋겠다. 신중하게 좀 생각하고 이렇게 언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가해자는 굉장히 처벌이 약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어떤 상황에서 범죄를 엄청 크게 저질러서 이번 산불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엄청 약하죠. 예,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이재민을 발생시키고 산이 소실되고 그 좋은 우거진 낙엽들이 막 나무들이 다 쓰러지고 이런 상황 집들 사람들도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럼에도 처벌 기준이 낮는데 성폭력과 성희롱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처벌 기준이 강하지 않고요. 우리나라는 법이 약간 처벌 기준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영미법은 플러스예요. 내가 오늘 도둑질했어. 내일은 사람 두들겨 패서. 그 다음 날은 성폭력을 했어. 이러면은요, 플러스 해갖고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범죄 오늘은 도둑질 했다가 내일은 애들 두들겨 팼다가 다른 날은 뭘 했다 이렇게 자꾸 피해만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하나의 범죄로 가지고 처벌 기준을 보기 때문에 처벌 기준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폭력을 좀 사소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라는 개념은 2013년도에 다 사라졌습니다. 법적으로. 그게 뭐로 바뀌었냐? 그때 당시는 부녀라는 사람, 그게 노약자, 여성, 이런 분들이 폭력의 대상이다라고 해갖고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랬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희롱에 보시면 법적 개념이 있어요. 행위자가 있으면 누가 있죠? 피해자가 있어요.
피해자가. 그런데 그거를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 어떤 걸 두고 이 사람들이 가해자다, 피해자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 직장생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거기에서는 항상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된다. 성희롱은. 거기에 보면 뭐가 있죠? 성적 언동, 굴욕감, 혐오감, 고용상, 불이익, 이런 부분들이 성희롱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이 아니어도 어떻게 해요? 해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안용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은요, 근로 환경을 저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보시면 나오고요. 우리가 이 법률은요, 성희롱 개념을 규정하는 법률은 양성평등기본법, 그 다음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요 세 가지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에 의해서 반드시 이렇게 지켜라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그렇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주변이나 친구들이나 가정이나 이곳에서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런 언어와 행동을 하면서 교육을, 사안교육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행위자는 공공기관의 종사자 또는 사용자 근로자,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게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고 저 같은 강사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잘못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언행을 선생님들께 잘못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신고를 하면 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 강사들도 어떤 교육을 하든 어떤 활동을 하든지 굉장히 조심을 하면서 언어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사만 그럴까요? 아니죠. 여기 계시는 선생님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적용은 누구나 똑같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요, 과거에 교육하러 가면 뭐라고 그랬냐면은 왜 여성들은 많이 봐주고 남자들에게만 처벌 잣대를 내느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남자들은 무조건 말이야 여자가 조금만 그래도 신고하면은 막 남자들은 처벌받는데 여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남자분들은요 쪽팔려서 신고를 안 하세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장난을 치고 이렇게 농담을 하고 툭툭 쳐도요, 참 그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신고를 안 하세요. 그리고 교육 가면은 왜 남자들만 처벌을 받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남자분들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여자분들도. 그래서 이거는 남자, 여자가 아니고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양성급 피해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성적 침해 행위에 대해서 누구나 보호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명칭이나 고용 형태, 기간 불문 없이 모든 근로자가 해당이 된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제외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별 지위에 무관하게 피해자는 항상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례를 잠깐 볼 건데요. 이제 우리가 뭐 일자리 이제 끝나고 일이 끝나고 모임을 가졌어요. 술자리에서 이제 성희롱적인 이상한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업무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나요? 안 되나요? 왜? 회식 자리니까 일도 끝났어. 다 밖으로 나왔어. 이제 다 끝나고 내 일이 다 끝나고 이제 밖에 나서 우리 이제 맛있는 식사하면서 술 한잔 합시다. 그래갖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조금 이제 지난 농담들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 이게 사적 자리예요. 과연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우, 맞습니다.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사회적 차원에서 그 회식하는
예, 그렇죠. 업무와 관련으로 해서 만나서 회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인정된 사례라는 거고요. 그래서 업무 장소에서 업무와 관련해 발생해야 성희롱일까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법률상 행위자 또는 피해자에 해당하는가? 업무 관련성 또는 직무 관련성 인정되는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였는가? 성적 요구의 조건으로 불이익이나 이익 공유의 의사 표시를 하였는가? 이 부분이죠. 그런데 보시면 성희롱의 성립 범위는 업무나 고용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언제나 받을 수 있는데요. 성희롱과 성추행과 성폭행 많이 들으셨죠? 성희롱은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이 없는 대신에 공소시효라는 게 없습니다. 내가 직장에 근무를 하다가 일자리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성희롱을 당했어요. 그런데 다만 성희롱이든 성추행이든 성폭력이든 내가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물증이 있어야 돼요. 물증이 없으면 성립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희롱 같은 경우는 성립이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물증만 있으면 가능한데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물증을 남기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사진을 찍는다. 그 현장을요? 성희롱 현장 사진을 내가 하고 하는데 그 같이 당신 다시 한번 해봐 사진 찍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 그건 아니죠. 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우리 선생님들 핸드폰에 다 있잖아요. 핸드폰에다 글씨 남기는 거야. 아, 무슨 선생님, 아까 그 행동은 제가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앞으로 이런 행동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중하게 보내는 거예요, 문자를.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봤어요, 그 광경을. 그래서 같이 기분 나빠하고 막 어떡고 저떡고 막 말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막상 신고를 하면 주변에서 보신 분들이 가서 아유, 경찰관 앞에서 아, 네, 그 사람이요, 이분인데요, 이렇게 했고요, 저렇게 했고요, 그렇게 말을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물증이 증거 자료를 그렇게 남겨놔라. 그런데 일회성으로 했을 경우에는 아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증이 힘들다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분이 받아들이고 이제 그다음부터 행동을 안 하면 이제 끝나잖아요. 근데 또 하다가 한 달, 두 달 지나다가 그걸 잊어버려. 그리고 또 해. 그러면 또 남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신고를 하자. 그런데 같은 직장에서 왜 신고를 못 하겠죠? 왜 신고를 못 할까요? 예, 그러죠. 신고를 하면 불편해져요. 그래서 신고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내가 퇴직을 해. 퇴직을 하거나 그 업무를 떠나고 가만 생각하니까 그때가 너무 기분이 나빠. 이거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어. 그때 신고를 합니다. 그때 신고를 하면은 사업주는 가태료를 물게 됐고요. 그리고 사업장에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업주인데도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랬습니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게 성희롱이에요. 성희롱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은 공소시효가 있어요. 몇 년이 지나버리면은 이미 그 증거 자료가 다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희롱이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성희롱이 가장 약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보시면 또 퇴근 후에 외지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업무만 빼면은요 또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발생해요. 예, 우리가 항상 업무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를 성희롱에서는 본다라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저 업무와 관련 빼고 퇴근 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뭐로 보죠? 성추행, 성폭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비록 퇴근 후에 같이 회식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좀 조심해야 되고요. 하지마 하면 그때부터 바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멈춰 주셔야 돼요. 그리고 미안하다라고 사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상사가 지위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해요?
해당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의 성희롱은 양 당사자 간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되고요. 성적 운동의 사실관계, 그 다음에 행해진 장소와 상황, 그 다음에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상적 반응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성희롱이다. 자, 성적 운동. 많이 들으셨죠? 성적 운동이 뭘까요?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에 관련해서 뭐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를 기분 나쁘게 했을 때 이것을 성적 운동이라고 하는데, 자, 성희롱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우리가 엄청 많이 들으셨어, 이 말을. 뭘까요? 우리가 뭐가 높여야 된다 그래요? 뭐를 높여야 될까요? 뭐를 높여야 될까요? 뭘까요?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해서 옛날에 처벌받은 높으신 분이 계시죠. 최초로. 예. 그렇게 해서 그분에게도 우리 안땡땡 씨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게 보시면 이것도 이제 계속적으로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피해자 중심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해자가 나 술 마셨어.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억이 안 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자 주관점, 이런 중심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남성분들이나 이런 가해하신 분들이 이거는 불공평하다. 이거는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순댓국집인가 해장국집에서 남성분이 여성분 엉덩이 치고 나오면서 그 처벌받는 거 봤잖아요. 그게 우리가 CCTV에서 잘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은밀히 꼭 이렇게 이제 상세하게 보시면요, 이걸 치고 가는 게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밝혀진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끝까지 밝혀서 피해자 입장에 서서 이제는 우리가 변론을 하고 가해자는 처벌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한동안 그래서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저도 실제로 봤어요. 예. 택시 기사를 하시는 분인데 70대 이제 선생님이 택시를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사례를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이제 법원에서 이제 상담할 때인데요. 가져오셨는데 운전을 할 때 술이 너무 많이 취하셔서 여성분이. 그리고 이제 어디 데려다 주라 그래 왔는데, 그곳까지 왔는데 이 여자분이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님 다 왔습니다. 내리세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내렸는데 차비도 안 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팔을 잡았습니다. 돈 주고 가라고, 차비 내고 가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뭐가 날라왔죠?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뭐라고? 성추행으로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왜? 팔을 잡았는데 그 사람의 팔을 잡으면서 내 손이 가슴을 스쳐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 선생님은 억울하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게 의도가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합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도 신체적인 접촉을 할 때는 반드시 나중에 소통의 기술에도 나오겠지만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선생님 뒤에 우리 회장님 뒤에 머리카락이 묻어 있어. 근데 옆에 우리 선생님이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좀 지저분하니까 얼른 떼가지고 버려줬어요. 그런데 우리 회장님 기분 나빴어. 왜 내 머리카락을 내 동의 없이 떼갖고 버려? 내 신체에 접촉했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잣대라는 이 부분에서 그럴 일은 없어요. 뒤에 보통 우리가 머리카락 있거나 그러면 그냥 떼주고 그러잖아요. 그럴 일은 없지만은 만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동, 이런 것들은 보세요. 동료 직원에게 윙크를 하고 보고 싶으면 연락해. 자, 이것도 굉장히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동이겠죠. 언어겠죠. 이런 말들도.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대방이 직접 거부해야만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예.
그런데 요즘에는요, 환경형 성희롱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여러분이 한 몇 분이서 막 응답해서 즐겁게 막 하호 하고 있는데, 옆에서 지켜보시던 분들이 너무 불쾌해요. 그래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환경형 성희롱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 저기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그렇게 떠들고 하면 모르겠는데 왜 주변 사람들인데까지 그렇게 불쾌감을 주느냐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 직원들이 함께 놀이에서 같은 성별의 직원에게 신체적 접촉을 했다. 자, 남남여여는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남남여여도 지금까지 교육한 결과로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성립이 된다. 왜?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성립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적 굴욕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뭐 성립은 안 되겠죠. 신고를 아예 안 하겠죠, 뭐. 예,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둘이가 막 너무 나만 괜찮으면 괜찮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아니 두 사람이 막 진하게 막 농담하고 장난치는 건데 옆에서 그러지 마세요. 그만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유, 그거 잘못하면 성희롱되고 성추행돼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아니 나만 신고하면 안 되고 신고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그래요? 내가 뭐 괜찮고 내가 좋은데 아까 뭐라 그랬죠? 옆에서 보고 기분 나빠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심해야 된다. 자, 서로 좋아하는 관계였었는데 이제 와서 이제 왜 신고를 했냐라는 거겠죠. 문제 제기 허위 소문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2차 피해가 보기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조심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어와 행동으로 우리는 인권의 소중함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 인권이 중요하면 상대방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속의 모든 구성원의 인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인권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었어요. 상대방의 피해의식이다. 어우, 지하철 속에서 막 엉덩이 만지네. 예. 그리고 뭐라 그러죠? 아우, 무슨 빵 먹었길래 가슴이 그렇게 빵빵해? 예. 막 그러네요.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이게 사무실에서도 이렇게 살짝이 만지고 지나가는 상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뭐 활동하다 보면요, 내 옆에 와갖고 내 인도가 쑥 지나고 만지고 가시는 분들 계셔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다 탓하고, 그걸 일일이 다 말하면은 우리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멈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강력하게 해 주셔야 돼요. 당당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묵인하면은요, 계속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순간에 강력하게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정말로 꼭 해주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변했어요. 그래서 성인식도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뭐 우리가 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생각 없이 했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속한 곳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는 않았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런 언행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 패설은 생활의 활력소이다? 아니다. X죠? 예.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같이 보자고 하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죠. 지금 만약에 내 핸드폰에 야한 동영상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처벌받습니다. 동영상은 다른 사람인데 보내도 처벌받습니다. 가지고 있어도 처벌받습니다. 불법 촬영물들. 이거는 우리 불법이에요. 가지고 있는 자체가. 이상한 동영상은요, 전부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불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바로바로 삭제를 해주세요. 그런데요, 이렇게 보면요, 선생님들 사이에 서로 동영상들을 주고받더라고요. 이상한 동영상이 있으면, 이거 한번 보라고 보내고, 또 이 사람은 또 이 사람인데 보내고, 다 그 처벌 대상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자, 보시면 친밀감의 표현, 우리 사이 친한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행동을 하실 수도 있다. 자, 우리가
옷차림이 문제라고 여름에 막 다 보이는 거 옷 입고 다녀서 그랬더니 선생님들 어르신이죠. 소위 말해 선생님들은 보다 더 어르신들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옷을 저렇게 입고 다니니까 저런 문제가 생기지 이렇게 하시거든요. 옷차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요. 성폭행을 당한 사람의 대부분의 옷차림 보면은요. 추리닝 바지 그냥 긴 옷들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뭐 짧은 옷 입고 속이 환하게 보인다고 해서 성폭행의 대상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어떤 옷차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하나의 대상이다, 뭐의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큰 오해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개성은 존중을 해주는데 하기야 시각적으로 좀 지나친 경우도 있어요. 저도 지하철을 타고 앉아 있으면 앞에 우리 젊은 이제 여학생이나 이렇게 젊은 분이 앉아 계시는데 불안해요. 책이라도 좀 가리면 손수건이라도 좀 가렸으면 좋겠다. 다리가 좀 더 오므려 갖고 앉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불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가서 제가 여기 책으로 좀 덮으실래요? 그렇다고 손수건을 꺼내 드릴 수도 없고 그러면은 얼마나 기분 또 나쁘겠어요. 상하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도 있기는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 뭐 모든 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앉아 있고 그렇게 앞에 앉아 있는데 그러면 우리 눈을 어디다 둬야 돼요? 눈 둘 데가 없어요. 지하철은 10,000원인데 한때는 어떻게 했죠? 우리 손을 전부 위로 들고 있었어요. 왜? 혹시 주머니에 넣었다가 뒤에 사람 엉덩이에 찔릴까 봐. 딱 엉덩이거든요. 손주머니가. 예. 하도 막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신고가 되니까 나도 혹시 지하철 그 많은 지하철석에 그런 일이 발생할까 봐 다 손을 들고 다니고요. 일부러 막 이렇게 뭐 책볼도 이렇게 높이 들고 다니고 이랬었어요. 예. 그렇게 한 경우도 있다라는 거. 자, 보실까요? 일자리. 우리가 일자리 하러 가셔가지고 일하러 가셨는데 이제 동성끼리 같은 남성들끼리 막 서로 막 이상한 말들을 많이 주고받았어요. 그랬더니 여성분들이 굉장히 싫어요. 그만하라고 얘기해요. 그만하세요. 그런 농담 그만하시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어떻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 얘기를 듣기 싫은데도.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 일을 못하고 중도에서 하차를 하게 됩니다. 하차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게 되죠. 그 남자분들이 너무너무 이런 말들을 많이 해갖고 우리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그 가해를 인식을 하지 못해. 내가 그랬구나를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민원으로 인해서 어떻게? 일자리에서 그만두게 되는 이런 사례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희롱은 개인끼리의 사소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사회 문제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처벌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강력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으로 이렇게 좀 뒷받침이 돼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동의 구하기.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우리가 손주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손주들에게 어깨에 뭐 뽀뽀를 하든 동의를 구하고 하세요. 손주인데 뽀뽀하면서 동의 구하고 하시는 분. 손주야,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너에게 뽀뽀하고 싶은데 뽀뽀해도 되니? 라고 말을 하시죠.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르침이에요. 그게 가르침이에요. 그런데요, 안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친인척이 왔어요. 친인척 분들이 집에 왔는데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무 친해. 인척들이 막 그렇게 애가 이제 이게 조금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저분이 나에게 뽀뽀를 해도 나를 만져도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집에서부터 계속 이제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엄마나 아빠가 뽀뽀할 때 물어봐. 근데요, 내가 너 뽀뽀해도 되니? 하고 뽀뽀하면 늦어요. 그냥 말과 동시에 하는 거예요. 자, 저기 예쁘나? 할아버지 너 뽀뽀한다 할게? 하시면 돼요. 그럼 말과 동시에 뽀뽀를 하면은 우리 집에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엄마나 아빠는 항상 나에게 물어보고 하는구나.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해야만이 친인척들이 와서 뽀뽀를 하고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안 돼요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요. 왜?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되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아빠들이 저녁에 퇴근해 오면서 띵동 하면 애들이 쪼르륵 나고 아빠 그러고 폭 안기잖아요. 그 너무 이쁘다고 아빠들이 그냥 막 볼에 뻑 하거나 입에 뻑 하거든요. 큰일이라 그러지 말고 아빠 뽀뽀해도 되지? 뻑.
근데 입술에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볼에만 좀 했으면 좋겠어. 예, 그런 부분은 저도 뭐 우리 아들이 그 보면은 자꾸 입술에 하길래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입술에는 하지 말고 볼이나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빠가 물어보고 하지 않으면 절대로 뽀뽀 하면 안 돼라고 제가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이 꼬맹이가 그렇게 해요. 근데 또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교육을 반복 교육을 시켜야만이 우리 아이들도 거절할 수 있는 표현 능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명확하게 의사표를 하라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기분 나쁘게 해서 그런데도 그럴 수도 있지 뭐 저 사람이 뭐 진짜 앞으로 말 안 하면 되고 안 보면 되는 거지 뭐 이게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이 행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그분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실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성폭력도 마찬가지예요. 성을 매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적인 것만이 아닌 정신적인 것까지도 다 폭력으로 본다. 자, 성폭력이 엄청 많습니다. 유사강간, 성적 희롱, 성추행, 음란전화, 음란통신, 성기 노출, 구타, 인신매매, 강제 매춘 다 폭력에 해당되고요. 위계에 의한 간음, 업무상 위령 등에 의한 추행, 친족에 의한 강간, 공중밀집 장소의 추행, 어린이에 대한 성추행, 음란한 말이나 눈짓, 정신적인 학대, 포르노, 음란 영화, 비디오, 만화, 음란도 이게 전부 다 제작, 판매하는 것까지도 이게 다 폭력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전부 다 처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친족에 의한 강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요, 6살 이하, 6살 정도에 다는 아이들이 성폭력을 가정에서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게 수치가 매년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아이가 어리니까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하면서 가정에 절대로 여자아이 혼자 두지 마세요. 남매를 같이 두지 마세요. 집에 어른들이 항상 계셔 주세요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친구들이 절대로 집에 오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친인척들이 왔을 때도 항상 가정에 다른 어른들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폭력 처벌 부과 명령이 있습니다. 신상 정보 등록이 공개되고요. 위치 추적 전자장치가 부착이 되고 약물 치료를 하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성범죄는 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를 포괄하는 거고요. 이것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가지고 성범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차이점을 보시면 성폭력은 성범죄 행위를 모두 아우르는 말이다. 그리고 성희롱은 일회의 행동도 성립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체 접촉 없이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거, 성추행도 마찬가지예요. 폭행과 협박을 통해서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주는 신체 접촉 행위. 자, 현재는 머리카락, 귀 상관없이 모든 부위가 성추행이 성립돼요. 근데 과거에는 좀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머리카락만 만져도 어쩌면 잘못하면 추행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 만질 때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자, 요거 하나 볼게요. 일행이 없는 틈을 타서 피해자에게 골프채를 건네주고 왼쪽 팔뚝을 주무르는 것이 성추행을 시작해서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 여성이 견디다 못해 캐디 교체를 요구하는 9월까지 3시간가량 신체 접촉을 시도한 사람이 누굴까요? 전직 높으신 분인데요. 이거 나왔죠? 손녀 같고 딸 같아서 귀엽다는 수준에서 터치한 것이다. 바탕화면 이상한 화면 깔아놓고 같이 보자고 하는 것도 되나요? 네. 모든 답은 예스다. 모든 것이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언행을 신중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배려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존중하자. 그래서 인권의 소중함을 서로 깨닫자라는 겁니다. 결론은. 자, 성폭력은 억제할 수 없는 남성의 성충동 때문일까요?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것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입니다.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폭력이 일어난다는 편견은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강간만이 성폭력이다? 아니다라는 거죠. 자, 성폭력은 20대 젊은 여자에게만 일어난다?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되나요? 네, 성립됩니다. 다 아시네요. 이거는. 그래서 항상 동의를 구하라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군부대에 갔더니 군인들이 너무 막 웃는 거예요. 강간죄가 우리의 노력은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상호 존중과 적절한 경계 교육이 필요하다. 성적 자기 결정권과 성적 동의를 구하자. 자, 그 다음에 노가 존중되는 사회적 인식 확립하기, 존중과 배려, 이해, 소통하기. 아까도 얘기했죠.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 존중, 타인 존중. 이것이 바로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